오늘 좋은 밤. 왕치는 머리가 훌러덩 벗어지고 소새는 주둥이가 뚝 나오고 개미는 허리가 잘록 부러졌습니다. 왕치의 대머리와 소새의 주둥이 나온 것과 개미의 허리 부러진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왕치와 소새와 개미. 옛날 옛적 개미와 소새와 왕치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개미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름없이 부지런하고 일을 잘했습니다. 소새는 성질이 좀 괴팍하여 인정이 없고 야박스런 구석은 있었으나 본래 재치가 있고 부지런해서 제압길 하나는 넉넉히 꾸려나가고도 남았습니다. 딱한 건 왕치였습니다. 파리 한 마리 건드릴 힘도 없는 약질이라서 매일 놀고 먹었습니다. 놀고 먹으면서도 뱃속은 커서 먹기는 남 배나 먹었습니다. 그것도 염치 아닌 노릇인데 속이 없고 성질까지 불량했습니다. 부모 자식이나 같은 핏줄이라면 모를 텐데 남남끼리 한 집 한 울 안에 살면서 그 모양이니 눈치는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개미는 천성이 너그럽고 낙천적이어서 별로 허물을 탓하지 않았지만 성미 까다로운 소새는 왕치를 영 못 볼 상으로 미워했습니다. 걸핏하면 꽁 해서 구박을 하고 눈치를 줬습니다.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백곡이 풍성한 식욕의 계절이었습니다. 가을도 되고 했으니 잔치나 한번 차리는 게 어떠냐고 셋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소새가 말했습니다. 거참 좋은 말일세. 잔치도 잔치지만 한편 저를 골려주자는 계획인 줄은 모르고 먹을 생각만 한 왕치가 냉큼 받아서 찬성이었습니다. 잠자코 있었으나 개미도 반대는 없었습니다. 사흘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데 차리기는 하나가 하루씩 혼자서 맡아서 차리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개미가 잔치를 차리면 둘째 날은 소새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왕치가. 이렇게. 왕치는 그렇게 잔치를 하루씩 혼자서 차린다는 데는 속으로 몹시 걱정스러웠으나 그렇다고 체면에 나는 못함네 할 수는 없는 터라 어물어물 코대답을 해두었습니다. 둘이 먼저 차리거든 우선 먹어놓고 볼 일이라는 속셈이었습니다. 줄곧 이런 식으로 지내왔으니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첫날은 개미가 나섰습니다. 들로 나갔습니다. 들에서는 한창 별을 걷기가 바빴습니다. 마침 보니 촌아주머니 한 명이 새참을 내느라고 한광줄이 가득 목이 오그라들게 해서 이고 들 가운데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좋을시구나. 개미는 뽀로로 다리 속으로 기어 올라가서는 넓적다리를 사정없이 꽉 물어떼었습니다. 아이고 머니! 죽는 소리치면서 촌아주머니는 머리에 밥 광주리를 내동댕이 치고는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부연 흰쌀밥에 얼큰한 풋김치에 구수한 된장찌개에 짭짤한 자반갈치 토막에 골콤한 새우젓에 몽땅 집으로 날라다 놓고는 셋이 모여 앉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보기 드문 큰 잔치였습니다.
다음 날은 소새가 나섰습니다. 물가로 갔습니다. 바닥이 들여다 보이게 맑은 물에서 붕어도 뛰고 가물치도 놀고 있었습니다. 소새는 붕어나 가물치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뚝 위에 오독하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신누런 잉어 한 마리가 굼실거리면서 물 위로 머리를 솟구쳤습니다. 잔뜩 노리고 있던 소새는 휙 날면서 주둥이로 잉어의 눈을 꿰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개미와 왕치가 손뼉을 치며 맞이했습니다. 싱싱한 잉어를 놓고 둘러앉아서 먹는 맛 또한 특별했습니다. 소새 차례의 둘째 날 잔치도 그렇게 걸게 지나갔습니다. 왕치는 뭐든 핑계를 대고서 대충 넘어갈 생각이었으나 보니 소새의 팽팽한 눈살이 안 될 말이었습니다. 잘 먹은 죄가 이렇게 크구나 생각하면서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우선 들로 나가보았습니다. 넓은 들에는 벼만 가득히 있고 농군들이 벼를 거두기에 바빴지 보아야 만만히 건드릴 만한 거라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벼 이상만 한 움큼 주워갈 수도 없었습니다. 막막하게 헤매고 다니다가 한 곳에 도착한 즉 엿장수 아저씨가 엿목판을 두드리면서 엿들 사려, 호박엿 사려, 멋들어지게 외치고 지나갔습니다. 왕치는 후루룩 날아가서 엿목판 위에 앉았습니다. 한 목판 그득 담긴 엿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걸 송두리째 집으로 가져만 가면 동무들에게 한바탕 뽐낼 판인데 그러나 무슨 재주로?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고 요리조리 엿목판을 기웃거리며 궁리를 하다 그만 엿장수의 어깨 위에 앉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잡것, 재수없네. 엿장수가 손바닥으로 탁 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왕치는 엿장수의 어깨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왕치는 질겁하여 부랴부랴 도망쳤습니다. 들을 지나서 산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꿩도 날고 토끼도 놀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바구니엔 벌집도 있고 그 단 꿀 냄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잔디밭에서는 송아지와 암소가 놀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너무 커서 송아지 등 위에 앉았습니다. 송아지는 간지럽다고 공중공중 뛰었습니다. 송아지를 살살 꿰어서 집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치는 다시 이마로 옮겨 앉아서 터럭을 몰아 진드기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부룩송아지라서 대가리를 심하게 내젓는 바람에 왕치는 그만 저만큼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엉덩짝 위에 앉아서는 간질간질 간지려 보았습니다. 송아지는 왕치하는 짓을 파리인 줄 알고 꼬리를 획 쳤습니다. 왕치는 그만 옆구리가 결리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왕치는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물가로 가보았습니다. 붕어가 뛰고 메기도 놀고 하지만 잡을 재주가 없었습니다. 점심새 때도 지나 그럭저럭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헤매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왕치는 그만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막 그럴 즈음
어제 소새가 잡아온 그런 잉어 한 마리가 신누런 몸뚱이를 굼실거리면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왕치는 울음을 그치고 기운을 내 팔을 부르거뒀습니다. 그래,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이 정도는 해야지. 왕치는 그 잉어를 잡을 결심으로 단숨에 후루룩 날아 마침 솟구치는 잉어의 콧등 위에 오똑 앉았습니다. 그런데 잉어는 그렇잖아도 속이 출출한 판인데 이게 웬 떡이냐고 날름 혀로 차서는 씹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대로 꼴깍 삼켜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 한낮이 되어도 왕치가 돌아오지 않자 집에 있는 소새와 개미는 걱정을 하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개미는 자꾸만 소새를 탓했습니다. 쓸데없이 그런 계획을 짜서 그 못난이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함부로 다니다가 몸을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그 일을 장차 어떡하냐고. 소새는 하도 염치 없이 밉게 굴길래 좀 그랬잖냐고. 그래도 난 못하겠다고 핑계를 댈 줄 알았지. 그렇게 성큼 나설 줄 누가 알았냐고. 아무쪼록 어서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변명 겸 후회를 했습니다. 한낮을 보내고 점심때가 지나자 참다 못해 둘은 왕치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개미는 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만 찾아다녀도 왕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새는 물가로 나갔습니다. 역시 앞만 찾아다녀도 왕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져서 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새는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지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왕치가 돌아와 있으면 좋으련만 하는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물 위를 날아 건너는데 잉어 한 마리가 굼실거리며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이왕이면 사냥이나 해갈 생각으로 획 몸을 떨어뜨리면서 주둥이로 잉어의 눈을 꿰어찼습니다. 개미는 먼저 돌아와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치가 분명 일을 저질렀다고 둘은 걱정에 땅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더 찾아보자니 날은 이미 저물었고 밝은 다음 날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치가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둘은 섭섭한 마음으로 방금 소새가 잡아온 잉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대하니 더욱 없는 동무가 생각나서 목에 걸렸습니다. 중간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벼랑간 후루룩 하더니 둘이 먹고 있던 잉어 뱃속에서 왕치가 풀쩍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왕치를 산채로 잡아먹은 바로 그 잉어를 소새가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새와 개미는 반가운 것도 반가운 것이었지만 깜짝 놀라 뒤로 나가 자빠지는데 풀쩍 그렇게 잉어 뱃속에서 뛰어나오면서 말하는 왕치의 행동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휘, 더워. 어서들 먹게. 아, 이놈의 걸 내가 잡느라고 어떻게 애를 썼던지. 에이, 덥다. 어서들 먹게. 이렇게 능청맞게 둘을 놀리면서 이마의 땀을 쓱쓱 닦았습니다. 소새는 반가운 것도 놀라운 것도 이제는 어디로 가고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잡기를 분명 소새 제가 잡아 그 덕에 잉어 뱃속에서 귀신도 모르게 죽었을 것을 살려냈는데
비위 좋게 제가 잡느라고 애 쓴 건 무엇이며 어서들 먹으라고 거듭 생색을 내니 세상에 그런 비위장도 있더냐 말입니다. 소새는 주둥이가 한자나 되게 뚜 나와서는 셀룩 눈을 내리깔고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개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둘을 다시 보니 참 우스워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속을 못 차리고 공짜를 너무 바라면 이마가 벗어진다더니 정말 왕치가 이마에 땀을 쓱쓱 닦는데 보기 좋게 머리가 훌러덩 벗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소새는 주둥이가 한 발이나 쑥 나와 버렸고 개미는 너무 웃다 못해 대굴대굴 구르다가 그만 허리가 잘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치는 대머리가 된 것이고 소새는 주둥이가 길어진 것이고 개미는 허리가 부러진 것이라고 합니다. 왕치는 머리가 훌러덩 벗어지고 소새는 주둥이가 뚝 나오고 개미는 허리가 잘록 부러졌습니다. 왕치의 대머리와 소새의 주둥이 나온 것과 개미의 허리 부러진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왕치와 소새와 개미. 옛날 옛적 개미와 소새와 왕치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개미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름없이 부지런하고 일을 잘했습니다. 소새는 성질이 좀 괴팍하여 인정이 없고 야박스런 구석은 있었으나 본래 재치가 있고 부지런해서 제 앞길 하나는 넉넉히 꾸려나가고도 남았습니다. 딱한 건 왕치였습니다. 파리 한 마리 건드릴 힘도 없는 약질이라서 매일 놀고 먹었습니다. 놀고 먹으면서도 뱃속은 커서 먹기는 남 배나 먹었습니다. 그것도 염치 아닌 노릇인데 속이 없고 성질까지 불량했습니다. 부모 자식이나 같은 핏줄이라면 모를 텐데 남남끼리 한 집 한 울 안에 살면서 그 모양이니 눈치는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개미는 천성이 너그럽고 낙천적이어서 별로 허물을 탓하지 않았지만 성미 까다로운 소새는 왕치를 영 못 볼 상으로 미워했습니다. 걸핏하면 꽁 해서 구박을 하고 눈치를 줬습니다.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백곡이 풍성한 식욕의 계절이었습니다. 가을도 되고 했으니 잔치나 한번 차리는 게 어떠냐고 셋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소새가 말했습니다. 거참 좋은 말일세. 잔치도 잔치지만 한편 저를 골려주자는 계획인 줄은 모르고 먹을 생각만 한 왕치가 냉큼 받아서 찬성이었습니다. 잠자코 있었으나 개미도 반대는 없었습니다. 사흘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데 차리기는 하나가 하루씩 혼자서 맡아서 차리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개미가 잔치를 차리면 둘째 날은 소새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왕치가. 이렇게. 왕치는 그렇게 잔치를 하루씩 혼자서 차린다는 데는 속으로 몹시 걱정스러웠으나 그렇다고 체면에 나는 못함네 할 수는 없는 터라 어물어물 코대답을 해두었습니다. 둘이 먼저 차리거든 우선 먹어놓고 볼 일이라는 속셈이었습니다. 줄곧 이런 식으로 지내왔으니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첫날은 개미가 나섰습니다.
들로 나갔습니다. 들에서는 한창 별을 걷기가 바빴습니다. 마침 보니 촌아주머니 한 명이 새참을 내느라고 한광줄이 가득 목이 오그라들게 해서 이고 들 가운데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좋을시구나. 개미는 뽀로로 다리 속으로 기어 올라가서는 넓적다리를 사정없이 꽉 물어떼었습니다. 아이고 머니! 죽는 소리치면서 촌아주머니는 머리에 밥 광주리를 내동댕이 치고는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부연 흰쌀밥에 얼큰한 풋김치에 구수한 된장찌개에 짭짤한 자반갈치 토막에 골콤한 새우젓에 몽땅 집으로 날라다 놓고는 셋이 모여 앉아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보기 드문 큰 잔치였습니다. 다음 날은 소세가 나섰습니다. 물가로 갔습니다. 바닥이 들여다보이게 맑은 물에서 붕어도 뛰고 가물치도 놀고 있었습니다. 소새는 붕어나 가물치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뚝 위에 오독하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신누런 잉어 한 마리가 굼실거리면서 물 위로 머리를 솟구쳤습니다. 잔뜩 노리고 있던 소새는 휙 날면서 주둥이로 잉어의 눈을 꿰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개미와 왕치가 손뼉을 치며 맞이했습니다. 싱싱한 잉어를 놓고 둘러앉아서 먹는 맛 또한 특별했습니다. 소새 차례의 둘째 날 잔치도 그렇게 걸게 지나갔습니다. 왕치는 뭐든 핑계를 대고서 대충 넘어갈 생각이었으나 보니 소새의 팽팽한 눈살이 안 될 말이었습니다. 잘 먹은 죄가 이렇게 크구나 생각하면서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우선 들로 나가보았습니다. 넓은 들에는 벼만 가득히 있고 농군들이 벼를 거두기에 바빴지 보아야 만만히 건드릴 만한 거라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벼 이상만 한 움큼 주워갈 수도 없었습니다. 막막하게 헤매고 다니다가 한 곳에 도착한 즉 엿장수 아저씨가 엿목판을 두드리면서 엿들 사려, 호박엿 사려 멋들어지게 외치고 지나갔습니다. 왕치는 후루룩 날아가서 엿목판 위에 앉았습니다. 한 목판 그득 담긴 엿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걸 송두리째 집으로 가져만 가면 동무들에게 한바탕 뽐낼 판인데 그러나 무슨 재주로?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고 요리조리 엿목판을 기웃거리며 궁리를 하다 그만 엿장수의 어깨 위에 앉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잡것, 재수없네. 엿장수가 손바닥으로 탁 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왕치는 엿장수의 어깨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왕치는 질겁하여 부랴부랴 도망쳤습니다. 들을 지나서 산 밑으로 가보았습니다. 꿩도 날고 토끼도 놀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바구니엔 벌집도 있고 그 단 꿀 냄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잔디밭에서는 송아지와 암소가 놀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너무 커서 송아지 등 위에 앉았습니다. 송아지는 간지럽다고 공중공중 뛰었습니다. 송아지를 살살 꿰어서 집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치는 다시 이마로 옮겨 앉아서 터럭을 몰아 진드기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부룩송아지라서 대가리를 심하게 내젓는 바람에 왕치는 그만 저만큼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엉덩짝 위에 앉아서는 간질간질 간지려 보았습니다. 송아지는 왕치하는 짓을 파리인 줄 알고 꼬리를 획 쳤습니다. 왕치는 그만 옆구리가 결리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왕치는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물가로 가보았습니다. 붕어가 뛰고 메기도 놀고 하지만 잡을 재주가 없었습니다. 점심새 때도 지나 그럭저럭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헤매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왕치는 그만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막 그럴 즈음 어제 소새가 잡아온 그런 잉어 한 마리가 신누런 몸뚱이를 굼실거리면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왕치는 울음을 그치고 기운을 내 팔을 부르거뒀습니다. 그래,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이 정도는 해야지. 왕치는 그 잉어를 잡을 결심으로 단숨에 후루룩 날아 마침 솟구치는 잉어의 콧등 위에 오똑 앉았습니다. 그런데 잉어는 그렇잖아도 속이 출출한 판인데 이게 웬 떡이냐고 날름 혀로 차서는 씹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대로 꼴깍 삼켜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 한낮이 되어도 왕치가 돌아오지 않자 집에 있는 소새와 개미는 걱정을 하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개미는 자꾸만 소새를 탓했습니다. 쓸데없이 그런 계획을 짜서 그 못난이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함부로 다니다가 몸을 다치거나 죽기라도 하면 그 일을 장차 어떡하냐고. 소새는 하도 염치 없이 밉게 굴길래 좀 그랬잖냐고. 그래도 난 못하겠다고 핑계를 댈 줄 알았지 그렇게 성큼 나설 줄 누가 알았냐고. 아무쪼록 어서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계속 변명 겸 후회를 했습니다. 한낮을 보내고 점심때가 지나자 참다 못해 둘은 왕치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개미는 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만 찾아다녀도 왕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새는 물가로 나갔습니다. 역시 앞만 찾아다녀도 왕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져서 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새는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지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왕치가 돌아와 있으면 좋으련만 하는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물 위를 날아 건너는데 잉어 한 마리가 굼실거리며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이왕이면 사냥이나 해갈 생각으로 획 몸을 떨어뜨리면서 주둥이로 잉어의 눈을 꿰어찼습니다. 개미는 먼저 돌아와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치가 분명 일을 저질렀다고 둘은 걱정에 땅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더 찾아보자니 날은 이미 저물었고 밝은 다음 날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치가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둘은 섭섭한 마음으로 방금 소새가 잡아온 잉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대하니 더욱 없는 동무가 생각나서 목에 걸렸습니다. 중간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벼랑간 후루룩 하더니 둘이 먹고 있던 잉어 뱃속에서 왕치가 풀쩍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왕치를 산채로 잡아먹은 바로 그 잉어를 소새가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새와 개미는 반가운 것도 반가운 것이었지만 깜짝 놀라 뒤로 나가 자빠지는데 풀쩍 그렇게 잉어 뱃속에서 뛰어나오면서 말하는 왕치의 행동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휘, 더워. 어서들 먹게. 아, 이놈의 걸 내가 잡느라고 어떻게 애를 썼던지. 에이, 덥다. 어서들 먹게. 이렇게 능청맞게 둘을 놀리면서 이마의 땀을 쓱쓱 닦았습니다. 소새는 반가운 것도 놀라운 것도 이제는 어디로 가고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잡기를 분명 소새 제가 잡아 그 덕에 잉어 뱃속에서 귀신도 모르게 죽었을 것을 살려냈는데 비위 좋게 제가 잡느라고 애를 쓴 건 무엇이며 어서들 먹으라고 거듭 생색을 내니 세상에 그런 비위장도 있더냐 말입니다. 소새는 주둥이가 한자나 되게 뚜 나와서는 셀룩 눈을 내리깔고 앉아 말이 없었습니다. 개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둘을 다시 보니 참 우스워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속을 못 차리고 공짜를 너무 바라면 이마가 벗어진다더니 정말 왕치가 이마에 땀을 쓱쓱 닦는데 보기 좋게 머리가 훌러덩 벗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소새는 주둥이가 한 발이나 쑥 나와 버렸고 개미는 너무 웃다 못해 대굴대굴 구르다가 그만 허리가 잘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치는 대머리가 된 것이고 소새는 주둥이가 길어진 것이고 개미는 허리가 부러진 것이라고 합니다.